사랑이 끝날 때 우리가 사라집니다. 우리 내일 뭐 먹을까? 우리 나중에 저기 꼭 가보자.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나와 너는 늘 하나로 묶여 있었고 사랑은 당연하게 공유되는 복수형의 언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수연은 기묘한 균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지훈의 문장에서 우리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자 언어는 정직하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 수연은 창밖을 보며 지훈과 함께 걷던 빗길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지훈은 늘 자신의 어깨가 젖더라도 우산을 수연 쪽으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훈의 목소리는 나 우산 없는데 데리러 올 수 있어? 라는 개인적인 부탁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수연이 무심코 우리 집에 가서 차 마실래? 라고 물었을 때 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수연아, 내 집 말이지?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냥 내 집으로 갈게. 우리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를 그는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에는 날카로운 나와 너만이 남았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도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수연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녀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일상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란히 앉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마주 본 채 지훈이 먼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수연아, 이제 우리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지훈으로 수연은 수연으로 돌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사랑의 계절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수연은 다시 자신의 일상을 세워나갔습니다. 30대의 이별은 서로를 파괴하는 대신 각자의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 일하는 시간은 상처를 완전히 아물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상을 일구어 갑니다. 수연은 영어 문장을 외우고 지훈은 운동화 끈을 묶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은 이제 삶을 지탱하는 고요한 동력이 되어줍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우리라는 자리는 비어있지만 그곳엔 더 넓어진 나와 너의 삶이 흐릅니다. 연락하지 않는 침묵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30대의 이별은 그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